동생 때문에 우리가 안 해? 동생 때문에 우리가 안 해? 동생 들었지? 아니야? 자, 오케이. 오케이. 저번 시간에 그래프까지 돼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개념편에서 119쪽에 실근 개수, 단순한 그래프를 해가지고 x절편 개수가 실근 개수다라는 부분까지 배웠거든. 자, 근데 개념편에는 문제가 없지만 알펜이나 이용형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3차 근에 대해서 판별하는 걸 보겠어요. 자, 3차인데 큰 값이 있어. 3차 방정식인데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 형태밖에 없습니다. 이 형태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두 번 꺾이게 되죠. 기억하지? 자, 첫 번째,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든지, 자, 최고차가 음수일 때는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이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극대하고 극소, 극대 곱하기 극소가 반대로 보면 되겠다. 지금 문제는 없어요.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118쪽에 개념에는 있는데 문제는 안 나왔네. 자, 두 번째, 중근과 실근을 갖겠다라고 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든지, 중근은 무조건 접합니다. 그렇죠? 또는 이렇게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 극대하고 극소 중에서 하나가 0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 값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을 갖겠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말고는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한 근만 가진다, 한 실근만 가진다라는 얘기는, 자, 당연히 뭐 허근 두 개를 가지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맞지? 그러기 위해선 극대라든지 극소가 같이 음수라든지 극대 극소가 같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같은 부호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게 풀렸죠. 가벼운 개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필수에 대해 2번을 하시는데, 이런 스타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필수에 대해 2번이라든지 3번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에 대해서 실근 개수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잖아. 이것처럼 해도 돼요. 자, 이거를 뭐 fx라고 해가지고 fx라고 해서 f 프라임 s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3의 x에 x 마이너스 2니까 그 어디서 나와? 0 또는 2에서 나오거든. 그럼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게 맞아. 그렇지? 0 또는 2에서 그 값이 생기는 게 무조건 맞겠습니다. 자, 0 넣어주면 뭐가 되느냐? 0 넣어주면 함수가 마이너스 a가 되고, 2 넣어주면 뭐가 되느냐? 8 빼기 2는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세근을 갖고 싶으면 이거 두 개 사이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되겠지. 그 세근을 가지려면 극대하고 극수를 곱했을 때, 이제 뭐 0이 사이에 있으니까 풀어도 되는데, 저 개념 이용하자면 서로 반대 보면 배우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다고. 만약에 두 개의,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x축이 된다든지 이게 x축이 되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어서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자, 굳이 공식 안 써도 돼요. 그림이면. 자, 뭐 하늘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별로 안 풀어. 이런 스타일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자, 클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 때문에 그래프가 정확히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넘겨버립니다. 자, 문자가 상수항에 있을 때는요. 자, 이렇게 넘겨버려가지고 늘 A라고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그래프하고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a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근이다. 이게 판단해버리겠다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까 확인했죠. 0일 때고 2일 때인데 상수함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나가게 돼요. 좀 편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2야. 우리가 안 그려도 알아. 1대 1대 1이야. 그치? 이것도 같지? 자,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느냐? 8 빼기 2는 4, 32,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렇다면, 자, y는 a의 위치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는데, 세 근을 가지고 싶다면, a의 범위는 0과 마사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그치? 0과 마사 사이에 있으면 되겠고, 뭐, 두 개의 근을 갖고 싶어. 중근 갖고 싶어. 그럼 a가 0이 되면 되고, a가 마사가 되면 되는 거야.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어. a가 0이거나 마사면, 중근과 실근 하나씩 가져서 두 근을 가지게 되고 A가 마사보다 미만이라든지 A가 0보다 커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근 하나를 갖게 된다고 이렇게 편리하게 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따로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럼 2-1번 문제 밑에 쭉 풀어봐요.
두 번째 방법. 아니, 쌤이 이 방법 잘 풀고 두 번째 방법을 많이 해요. 그 방법이 어떤 이걸 분리시키겠지. 어차피 이 방정식표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교점이 위치를 찾는 거야.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림이 얼마 1이 나온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마일, 여기가 1이니까 정확히 원점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이렇게. 1대 루트 3. 굳이 과정을 공식 외우라고 쓴 거야. 1대 루트 3. 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1로주면 마이너스 1로주면 뭐가 되지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칭적인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어. y는 a가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어디를 경계로 해서? 이하로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a가 그 사이를 지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와. 중근을 가지고 싶으면 2가 되면 되잖아. 두 개의 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한 개의 근을 가지고 싶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이 방법이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 거라서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풉니다. 자, 근에 부호까지 주어져. 근에 부호가 주어지면 이 그래프가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거든. 이때는 하나의 두 개의 음근이구나.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아래 거는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돼. 그치? 근데 각각의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림이 달라진단 말이야. 불편해. 나 하나의 그림에서 풀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A밖에 없으니까 분리시켜버립니다. A를 넘겨버려요. 어차피 방정식의 그는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와 y는 a의 교점 부분이 근이 된단 말이지. 똑같이 fy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쵸? 2라고 2니까 그렇다면 근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2가 나오는 거지. 그래프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야. 그래프가 0,0을 지나가니까 대충 0 위치 설정해 두시고 0,0 여기를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X축, Y축 필요해요. 음수, 양수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이너스 읽어주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는 마이, 마삼, 마오, 뿔12 7 되겠구만. 그치? 그리고 2를 넣어주면 뭐가 되겠느냐? 16 빼기 2는 4, 3, 12 빼기 2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네. 이런 그림이 F 함수가 그려진다. 우리는 조건에 맞게 A 위치를 설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가지려면 음수 두 개 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왼쪽에서 두 군데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 군데를 만나면 돼. 그 말은 A가 0보다는 크고 Y는 A고 Y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7보다는 작으면 되는데 그래서 A가 0과 7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교점 부분이 근이니까 음근이 두 개가 나오고 양근이 하나가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면 이 그래프와 한 점은 음수 쪽에서 두 개는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0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음의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갖고 싶다? 음의 중근, 여기서 음의 중근. 접하면 음의 중근이니까 7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합니다. 되게 분리시켜서 푸는 게. 따로 있을 때야, A가 따로 있을 때, 만약에 개수에 있어버리면, 아까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얘만 따로 불리고.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수투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 미적분에서 나올 거야. 그냥 수투에서는 대부분 문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상수한 부분을 역할을 해서 넘겨보는 게 좋아. 만약에 숫자까지 같이 있다면 0,0을 지나게 그리는 게 편하니까 상수항을 다 넘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놔둬도 되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자, 3-1번, 2번 풀어보고 다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래프만 그리면 쉽게 해결돼요. 진짜 새벽에 다 모이기 힘들다. 숫자도 많지 않은데. 변으로 괜찮아? 최근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 부등식은 별다른 개념 없습니다. x축 위쪽이 양수인 부분, x축 아래쪽이 음수인 부분, x축과 만나는 게 0이 되는 부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0보다 크고 싶다고 했어.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최소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등식은 a 분리시켜도 되지만 부등식은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냥 x축하고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이 되고 12x 제곱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게 0에서 나오느냐 0에서 나오시고 2에서 나오시는데 0은 중근입니다. 그래프 빠르게 그리기. 더함수가 중근이면 눕긴 하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그치? 그래서 0, 한, 5,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0에서 중근까지면 눕긴 하지만 방향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자, 그 다음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느냐? 2에서 나오시게 되고 16, 48인가? 16, 48, 88, 64 플러스 A가 최소값이 되는데 언제나 0보다 크고 싶다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16보다 초과가 되는 거다.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부등식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밑에 문제들이 4-1번 하지 마시고요. 보이시오. 4-1번 하지 마시고 4-2번과 4-3번을 풀어보세요.
최소 쓰고 있어요. 항상 위쪽에서 일단 이게 크다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최소 바꿔야죠. 어느 부분이 최소야?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는 떼어 간격이 맞구나. 뭐야? 이거는 딱 봐도 허브는 맞네. 식은 하나만 맞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번만 꺾어주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잖아. 그래, 마이너스 1에서 하고 꺾어주고 마이너스 1거 봤어? 마이너스 1거 봤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갔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함수를 이상한 부등식이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0보다 크다를 보고 싶잖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정확히 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그게 최소값이 그렇지.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허브를 가져서 그 나가자. 그럼 그게 하나면 그래도 어떻게 되죠? 4, 30. 한 번만 안 해도 어떻게 되지?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질까? 그냥 하면 한 군데서만 방향이 틀어지잖아. 그래서 풀로 틀어지고 나머지는 묻는 부분이 없어. 허브니까. 한 번만 묻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는 거겠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자, 그런 문제예요. 그래프만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쉬운 부분입니다. 쉬운 부분이고요. 자, 내신 분들한테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부터 어렵진 않아요. 자, 됐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특정 범위가 주어지죠. 0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커라. 3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크다 커라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지 뭐. fx라고 하고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6x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이면 그래서 근이 x는 0 또는 2가 나올 거고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 나와주겠다는 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1보다 큰 부분이고요. 이는 정확히 대칭점이 되버리죠. 변곡점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이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0보다 커라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1을 넣어주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다시 말해주세요. 그냥 그래프 그린 거다 알겠죠? 1보다 큰 부분 뭐라고? 0보다 큰 부분이 됐네? 쏘리.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 뭐라고 그랬네? 그치? 근데 그게 무조건 0보다 크래. 녹색이 0보다 크래.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2에서 나오니까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를 넣어주면 16-2는 4기 24 플러스 a가 0보다 크면 되어서 a는 초과이다 8초가 이렇게 나오죠. 문제들은 똑같아요. 범위만 주어지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따로 주어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면 f'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3하고 1 마마 그 1하고 3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 돼줄 것이고 1하고 3이 나오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돼요. 3에 대한 함수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7 마이너스 3, 3, 9, 1, 54 플러스 3, 9, 27이니까 0이 되거든? A도 있구나. 플러스 A가 있구나. 플러스 A가 있어요. 정확히 A만 남게 되겠네. 이게 0보다 커도 되지만 0이어도 되죠. 왜? 3 경계는 안 볼 거기 때문에 3보다 큰 부분에서 위쪽에 있으려면 0이 돼도 됩니다. 자, 범위만 잡힌다라는 얘기야. 4-5-5-로 넘어가면 5-
1번 하나만 풀어도 되겠어요. 5-1번 풀고 원래 이 부분을 건너뛰고 나는 뭐 하는 건데 안 넘어가는 하고 근데 노래장이 왜 넘어가나요? 노래는 왜 넘어가나요? 안 나오잖아. 그대로 전혀 안 나오잖아. 딱 거기만 있어. 안 나온다고요? 노래적인 평가점이가 딱 거기에만 한쪽에만 있고 뒤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안 나온 거야. 사이값정도 비슷해. 사이값정도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 양값의 함수 값이 서로 반되면 그 사이에 근을 갖는 거야. 살금살금 나왔죠? 됐잖아, 사이값정. 했어요. 노래 정도가 사이값정이랑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나와. 어려운 문제.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속도와 가속도. 여기가 이분의 마지막 속도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에서는요,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외워서 푸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수투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1차원적입니다. 그 말은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전진과 후진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기하에서도 없어졌지. 미적분으로, 원래 기하에 있었는데 평면에서 운동이 미적분으로 내려갔어. 하여튼간 우리는 수직선에서 움직인다. 앞 또는 뒤로만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위치, 점의 위치를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축이 X축이니까 점을 X라고 하는데 T는 뭘까? 변수가 T인데 이 변수는 무엇에 대한 변수일까?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필요해요? 시간이지, 시간. 2초 뒤에 어디 있고 3초 뒤에 어디 있고 시간에 대한 거지. 맞아요, 물리예요, 물리. 자,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져요. 당연히 시간을 변수로 하는 xt, 위치로 하는 식이 주어지거든. 근데 얘를 말이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버리냐면 속도가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속도라는 게 뭔데?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적인 변화율. 위치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velocity라고 해가지고 VT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잖아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 걔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속도라고 불러줘요. 가속도, 악셀레이트라고 하면. 자, 그래서 AT라고 하는데 만약에 속도가 일정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이 얼마일까요?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치? 속도가 이렇게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보다 너희들이 물리를 더 잘하잖아. 잘할걸? 하여튼 그래요. 즉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야. 이제 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플러스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렵다. 변화율이 커진다는 얘기야. 플러스 값으로. 즉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겠죠. 이런 얘기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이제 반대로 힘작용할 거 아니야. 섰다가 다시 일어나겠죠. 그치? 이게 마이너스 3만큼 잘 몰라. 그건 너희들 대단할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순히 이거예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변수가 T라는 얘기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속력의 차이점. 속력은 뭐냐면, 빠른 힘입니다. 빠른 힘. 절대값 속도예요. 자,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X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에요, 속도가. 서면 마이너스 0일 것이고 반대로 일하면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이게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속력은 힘, 빠른 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양수값, 단순히 어느 정도의 빠르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속도가 속력입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평균 속도? 제가 좀 잘 안 모르는데 평균 속도라는 말은 뭐예요? 1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십시오. 이거 뭘 보라는 얘기가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었잖아.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 무엇입니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치? 그냥 1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십시오. 2 빼기 1분의 2초 때의 위치 빼기 1초 때의 위치. 이렇게 가면 돼요. 전부 다 위치로 가는 거예요.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 절대값 씌우면 속력. 위치 시계대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한 가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치자. 1, 2, 3, 4, 5.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0초부터 1초까지는요, 속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요. 그쵸? 2초부터 속도가 유지가 돼요. 똑같이 속도가.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줄면서 0이 돼요. 3초에서 이제 0이 되고 멈췄고, 3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니까 점점 빨라져요. 4초 때 속력이 가장 커지고 천천히 줄어들어서 5초 때 멈출 거예요. 이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꿉니까? 라고 물어보면 3초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얼핏 너희들은 적분이 미분의 반대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적분은 나중에 뭘 배우냐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적분은 넓이거든요. 적분 구하겠다는 얘기는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지금 이게 3초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3초부터 5초까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라고 하면 여기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 2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야. 넓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초부터 5초까지는 넓이 1만큼 뒤로 간 거야. 그럼 나중에 적분해서 되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거를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할 겁니다. 쉬십시오.
마지막 시간. 빠빠빠.